가만 보면 42번 볼까요? 42번 봅시다. fx가 연속이라고 했어요. fx가 연속이다 라는 얘기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니까 끊김이 없다는 얘기야. 끊김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누구다? 이렇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끊김 없어. 그지? 한붓 그리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연속인 거야. 그리고 머릿속으로 연속이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하라 그랬어요? 얘들아, 복습하는 거야. 연속이다라고 하면 뭐 하라 그랬어?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래. 얘가 x가 a라는 점이야.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녀석과 오른쪽에서 오는 녀석과 나 자신과 y값, 즉 공역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이. 셋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0.00001만큼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 일단 기본적인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극한값 존재야. 그지? 극한값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fa 함수값 존재해야 돼요. 요 극한값 존재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니 봤더니 요렇게 오는 애들, 거의 a까지 온 상황에서의 a 값, 뭐냐, fx 값이 극한값이잖아. 그치? a인 듯 a가 아닌 듯 하는 녀석들, 얘가 존재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같아야 된다고 해서 달라야 된다 그랬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왼쪽에서 오는 값을 뭐라고 했고요? 좌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값을 누구라고 했어요? 우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 이 fa다 라고 하는 건 정확한 a일 때의 fx 값이니까 함수 값이에요. 함수 값도 같아야 돼. 두 녀석이 같아야 돼. 그럼 뭘 말한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 값이 같으면 뭐가 된다? 연속이다. 어디서? x가 a일 때 연속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함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다항함수예요. 그 다음 누구 배웠어요? 유리함수 배웠어요. 그쵸? 또 무리함수 배웠어.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일단 문제가 생기는 게, 유리함수는 점근선에서는 불연속이에요. 그죠? 왜? 잘 봐. 한붓 그리기가 안 돼요. 요렇게 여기까지는 한붓 그리기 다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속이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도 뭐가 돼? 연속이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펜이 껴졌다가 다시 붙는 거 맞아요? 불연속이죠. 이해가 돼? 또 하나 어떻게도 봐도 되냐 봤더니 0으로 갈 때 0 좌극하는 쭉 올라가니까 무한대라는 개념으로 갈 거고요. 0 큰 쪽에서 0으로 치닫는 녀석은 누구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뭐예요? 불연속이다. 그거 말고는 죄다 연속이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점근선 말고는. 다음 무리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봤더니 y는 누구예요? 루트예요. 이 안의 값이 누구야?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의 값이 정의가 되는 구간에서는 뭐다? n울이 없이 무조건 연속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알겠어요? 또 누구도 있어요? 지수함수 배웠어요.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 실수 전체가 되는 거 맞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니?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한붓 그리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는 거 맞잖아? 얘는 실수 전체에서 뭐다? 연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로그 함수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로그 함수도 어떻게 돼? 정의역은 누구야? 진수 조건 따지는 거 맞니?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딱 하나만 그려봤을 때 일단은 하나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순간은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 맞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돼? 둘 다. 얘네들도 역시 실수 전체에서 계속 출렁거리게만 그리면 되니까 연속이고요. 탄젠트만 조금 예외죠. 탄젠트는 어떻게 돼? 점근선이 존재하니까 요렇게 여기서는 연속,
여기서는 연속, 여기서는 연속. 그죠? 주기 사이에서는 계속 연속이지만 주기와 주기가 넘어가는 이 점근선 사이에서는 계속 불연속이 된다. 얘도 유리함수처럼 한쪽으로는 플러스 무한대 한쪽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어나갈 것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배우면 다 배운 줄 아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수식적으로 장난질을 한다고. 그게 뭐예요? 42번 같은 경우죠. 문제를 잘 번역을 해야 돼. 문제에서 주어진 건 x제곱 마이너스 1의 fx고요. 잘 봐. 그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래요. 얘가 누구래? 연속이래. 얘가 연속이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fx를 따로 써주면 문제를 여기 봐. 문제 속에 다 조건이 있어요. 얘는 지금 얘가 연속이래요? 아니면은 얘가 연속이래요? 문제에서 fx가 연속이라고 나온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연속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fx는 무조건 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함수값이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어느 값이나 구멍이 뚫리면 안 되니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이런 그래프는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멍이 뚫렸어? 그럼 불연속이 되는 거 맞죠? 한붓 그리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그럼 여기 봐요. fx가 연속이다라고 하니까 fx만 오로지 남겨주면 좋은데 선생님 그러면 fx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요 녀석만 이쁘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넘길 수 있다 없다? 쉽게 넘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 넘기면 어디로 가는데? 분모로 가는데 분모는 뭐가 문제냐면 분모가 0인 녀석은 죽어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얘가 넘어갔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있냐 봤더니 x제곱이 1이 되는 경우는 0이 되는 거 맞지? 이 경우는 사단이 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경우를 빼고는 어떻게 돼? 0이 안 되니까 넘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fx를 쓰는 방법은 이거야. fx다라고 해주고요. 자, x가 누구다? x제곱이 1이 아닐 때야. x제곱 빼기 1이 0이 아닐 때 일단은. 즉 뭘 말하는 거예요? 넘겨주면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잖아. 그치? 얘를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하니까 누가 되는 거다? 아, x가 1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1도 아니고 즉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어떤 함수로 쓸 수 있니?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누구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x 빼기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황에서는 뭐예요? 얘는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 맞죠? 왜? 연속분의 연속이잖아. 근데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되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준다? 근데 fx는 연속이라고 하니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함수값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겠죠. 얘를 별 다리라고 써줘도 되고요. 얘는 그냥 f1이다. 얘는 누구다? f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고 얘네들을 찾아보자.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접근합니다. 얘가 지금 fx인데 x가 정확한 1일 때만 얘고요. 정확하지 않은 1일 때, 즉 거의 1에 가까이 다 왔어요. 얘 1이야 아니야? 1은 1이야. 하지만 1이 아니야. 이해가 돼요? 우리 눈에는 1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1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정확하게 1이 아니다란 얘기니까 그땐 얘를 따져줘야 되겠죠. 그죠? 연속은 누구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x가 일단은 1로 갈 때 함수 fx는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 f1과 같아야 됩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fx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1이니까 얘인가요? 가 아니고요. 1로 가까이 가 1이 아니니까 이 함수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재방송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에 x의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3x의 제곱 빼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예쁘게 써봅시다. 왜냐면 여기 봐요. 얘를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하면서 너네들 본능적이야. 이거 본능이라는 게 참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조리째퍼 쓸 거라고. 그죠? 근데 가만 봤더니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어차피 인수분해라는 건 묶는 거의 싸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었더니 묶이더란 얘기야. 어떻게 묶이니? 묶어 보아요.
그러면 이렇게 묶었더니 x로 묶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3으로 묶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그리고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안 썼다. 리미트. 됐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야, x가 1로 갈 때 얘는 누구야? 0으로 가는 거 맞지? 내가 0으로 간다고 했지 0이다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치? 그럼 0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거의 0이지 0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숫자인 거야. 0이 아닌. 그치? 그러면 얘도 0이 아닌 어떤 숫자, 얘도 0이 아닌 어떤 숫자니까 약분이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는 x가 1로 갈 때 누가 된다? x 플러스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뭐 다 분해해도 좋겠지만. 그러면 x가 1로 가니까 누가 되는 거야? 4가 되는데 요 수렴값이 누가 돼야만 f1, 즉 함수값과 같아야지만, 얘는 지금 극한값인데 이 극한값이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아야지만 누가 되는 거예요? 연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f1이 4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재탕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어차피 지워지는 건 똑같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누가 되는 거고요?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누가 된다? f-1 함수값과 같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누구예요? 2가 되겠다. 그럼 두 녀석을 더하래? 답은 6이네요. 됐습니까? 다음 문제 46번 갑니다. 46번을 보면 마이너스 4에서 6 사이래.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x가 누구? 여기 봐요. x가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다? 6 사이다. 요거는 누구예요? 등호가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 그치? 얘는 누구라 그랬어요? x가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거는 왜 그러냐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수학자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짜증나지만. 마이너스 4,6 이렇게 써주면 누구다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6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얘는 등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 마이너스 4,6의 이런 식이다. 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되겠죠. 얘는 무조건 등호야. 됐습니까? 그럼 쭉쭉 가봅시다. 지금 문제는 요걸 원한 거고요. 문제는 요걸 원한 거고, 이때 fx가 자 두 가지로 갈리네요.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자면, 야, 극한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극한이 쉬워요. 왜 쉽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말한 얘네들은 뭐예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함수값 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너네들을 애를 먹이는 거 아니야. 그지?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였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녀석이 분수꼴이죠.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도 문제는 안 돼요. 언제 문제가 돼? 분모가 누가 됐을 때? 그치.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함수가 얘처럼 갈릴 때. 자, 어떤 녀석이냐? fx가 있는데 두 개래요. 여기 어떤 녀석이 있고요. 뭐 x가 a보다 크다. 여기 또 어떤 녀석이 있는데 얘가 x가 a보다 작다.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는 연속이 되는 거 맞죠? 다항함수 같은 거 줄 거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줄 거잖아. 어떻게든. 그치? 얘도 어떻게 돼? x가 a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연속인 함수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 구간 사이에서는 고민이 안 되는데 요 잘라먹은 요 a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얘가 지금 x가 a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다? 우극한.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치? 요 같다라는 건 뭐에 대한 정보다?
함수값에 대한 정보다.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우극한과 함수값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얘가 A보다 작다란 얘기는 뭘 말하는 거다? 아, 얘는 지금 A에 대한 좌극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따라서 얘가 연속이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좌우함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만 조사해주면 되는 거야. 딴 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 보자. 그럼 fx가 일단은 2x 플러스 4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x세제곱 더하기 2x 1에서 2까지 2에서 6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이렇게 정의가 되고 f의 누구다? 여기 보세요. 1 플러스 x와 누가 같다? f의 1 마이너스 x가 같다. 얘는 뭐예요? 주기함수니?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야 아니야? 주기함수야 아니야. 뭔지 잘 따져봐. 자, 얘는 주기함수가 아니고 대칭함수예요. f에 여기 보세요. a 플러스 x f에 a 마이너스 x다 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fx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외워두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봐. 우함수 알지? y축 대칭. y축은 누구예요? x가 0이니? 0 집어넣어봐요. 그럼 fx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맞아요? 얘가 우함수야. 우함수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이해가 됐니? 자,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x란 녀석은 이 뜻이야. 야, 그래프적으로 얘네들을 무조건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해를 하고 가자는 얘기야. 여기가 y축인데 여기가 x는 a라는 점이야. 그럼 여기 지금 a에서 얼만큼? 플러스 x만큼 떨어진 녀석과 똑같은 거리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진 녀석의 함수값이 같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 요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떨어져서 또 같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면 여기도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진 녀석과 어떻게? 이만큼 떨어진 녀석 거리가 같을 때 여기의 함수값과 누구다? 여기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나? 따라서 아, A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즉 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근데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미분 들어가고 적분 들어가고 하잖아. 적분 들어갈 때 요딴 식으로 해주고서는 적분하라는 얘기가 많아. 알겠어요? 근데 이건 모르고 하면 무식하게 하면 풀리긴 풀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게 지금 도형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면 생각보다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 여러 개 안 가르쳐 줄 거야. 지금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씩 살을 붙여줄 거니까 요 정도면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1에서 2까지, 2에서 6까지래. 근데 봤더니 문제는 뭐예요? 마이너스 4지. 뭔 소리야? 잘 봐라. 1에서 2까지잖아. 2에서 6까지잖아. 그럼 1로부터 얼만큼이야? 6까지라면 5만큼 멀리 떨어진 녀석을 물어보는 거 맞아요? 지금 얘가 문제에서 해주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야.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6이야. 거리가 몇이에요? 5만큼 멀리 간 거죠. 오른쪽으로. 그지? 왼쪽으로 5만큼 멀리 떨어져 봤더니 누가 되더라? 마이너스 4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지금 얘밖에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래프를. 근데 왜 여기는 어떻게 해요? 봤더니 1로부터 대칭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도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1로부터 서로 대칭이더라. 됐어요? 이 뜻이야. 그러면 f-1을 구하래요. f의 -1을 구하라고 하니까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 -1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만큼 떨어진 거 맞아요? 맞아? 그럼 여기도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 맞니? 그럼 몇이 나와? 3이 나오네?
자, F-1을 구하라는 얘기는 누구랑 똑같다? F3이랑 똑같다. F3을 구하려면 2하고 3 사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문제에 P가 있죠. 그럼 이제 다시 봐야지. 마이너스 4에서 6 사이의 연속이래요, 아니래요? 연속이래요. 그럼 얘는 봐봐. 1과 2 사이에서는 걱정할 거 없이 무조건 연속이야. 다항함수니까. 2하고 6 사이에서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왜? 다항함수잖아. 3차 다항함수잖아. P가 뭐건 간에 어차피 얘는 상수항이니까 다항함수 되는 거 맞아요. 여기 봐, 고개 들어. 그러면 여기서도 연속이고 여기서도 연속이라면 지금 문제가 되는 녀석은 누구다? 얘 하나야. 그치? 여기서만 연속을 만들어주면 돼. 조건을 하나 만들 수 있지. 근데 미지수 몇 개야? 하나잖아. 굉장히 간결해요. 따라서 얘는 누구예요? 지금 2에 대한 누구? 좌극한 하나 알 수 있고요. 여긴 2에 대한 누구다? 우극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긴 두고가 있네? 함수값도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뭐 리미트를 써도 되지만, 그치? 교과서적으로 가자면 여기서는 누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누구로 갈 때? 이 좌극한으로 갈 때 fx는 교과서대로 가자면, 그치? 서술형 준비를 하자면 x가 누구로 갈 때? 이 마이너로 갈 때 누구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러므로 2를 넣어주니까 몇이 된다? 8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누구다? 이 우극한일 때 fx 값은 누가 됩니까? 봤더니 리미트 다시 똑같이 써주고요. 이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2보다 큰 쪽이니까 함수 어떤 녀석? 이 녀석을 따라서 왔겠죠? 그러므로 누구야?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p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2 집어넣었더니 8, 4, 12 더하기 p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f의 누구? 2는 역시 12 더하기 p가 되겠지. 얘랑 얘는 같으니까. 이걸 또다시 바보처럼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랑 좌우 함이 같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둘만 따져주면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얘네들도 되는 거 맞죠? p는 몇이어야 된다? 그렇죠. p가 마이너스 4네요. 그리하여 F3을 구하는 거는 F-1을 구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 맞죠? 따라서 3을 구했더니 누가 어디 갔죠? 27 더하기 3위는 6 빼기 몇? 4. 답은 몇? 29가 답이겠죠. 되십니까? 됐어요? 다음 연속함수의 성질 들어간다. 연속함수의 성질 들어갑니다. 자, 여기 정말 쉽거든? 말도 안 되게 쉬운데 너네들이 말도 안 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도 안 되게 니네들이 어렵게 만드는 코스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응? 자, 연속은 뭐다? 끊김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끊김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이라고 해봤자 몇 분 뒤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같은 걸 너네들이 헷갈려 한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유진이가 오늘 밤 한 7시쯤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쌤 어디세요? 딱 했는데 내가 부산이야 이랬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쌤 어디세요? 했더니 내가 나 지금 신의주야 이랬어. 평양 지나서 신의주야 그랬어. 그럼 얘는 무슨 생각을 해? 이 새끼 38선 넘었다.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축지법을 써서 38선이 아니고 이상한 데로 돌아서 가는 경 이건 불가능하잖아 지금. 물리학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가려면 38선을 넘어 안 넘어? 몇 번 넘었냐 근데? 몇 번 넘었는데? 모르죠. 왜냐면 38선이 있어. 내가 넘었는데 야 넘어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잡혀가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하다가 그래도 가보고 싶어 하고 좀 다시 넘어가고요. 야 이거 할까 말까 갈팡질팡 할 수는 있겠지. 그치? 맞아. 하지만 내가 신의주까지 가서 지금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38선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건너갔다 안 건너갔다? 건너갔다야. 요거만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지나가면서 빵가루를 뿌렸다라고 한다면 이 빵가루는 연속이 되겠죠. 지나가는 족족 뿌린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빵가루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없다가 다시 생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빵가루가 내가 지금 무한히 많다라고 할 때, 뿌려도 끝이 없다라고 할 때, 맞아요? 그 이 빵가루는 38선을 지날까 안 지날까? 지날 거란 얘기야. 왜? 내 자취니까. 이해가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내용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집에 있는 수투 문제지들은 있으면 다 가지고 오세요. 센이건 뭐건 간에. 모든 학생들. 알겠지? 다른 학원에서 뭐 배웠던 거, 뭐 여기서 배웠던 거, 아니 니은이들 혼자 공부하고 싶어 샀던 거, 뭐 이런 거 다 들고 와. 알겠어? 모르겠어? 왜? 그 똥이야. 빨리 똥 치워야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9월부터. 그거는 다 풀고 가자고. 그거 지금 안 풀면 유물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다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그러면은 뭐 지금 미분 전까지는 풀려 있어요? 그럼 그 미분 전까지 풀린 거 얘기해. 다시 프린트해서라도 줄 테니까. 아니면 거긴 안 풀고 그 뒤부터 풀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다 갖고 오세요. 알겠죠? 모든 학생들 다야, 이건. 자, 연속함수 성질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자, 복귀해보면 이거야. 다시 뜬금없이 시그마로 한번 가보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누구라고 할까? 알파라고 하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BK가 베타라고 했을 때 그쵸? 뭐 했어? 시작과 끝까지 같으면은 시그마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는 누구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고요. 그죠? 또 하나 시그마 C 곱하기 AK는 누구다? C 곱하기 시그마 AK가 되므로 C 알파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니?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내용. 이거는 증명이 됐었어. 증명까지 해줬는데 그 다음 첫 수업에서 뭘 배웠냐면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우면서 여기 보세요. x가 a로 갈 때 fx라는 극한값이 알파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녀석이 누구라면? 베타라면 이건 무슨 말이야? 야, a가 알파다, a로 갈 때 베타다. 이거 뭐야 이거? 쥐죠. 이렇게 베타다라면 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a로 갈 때 알파라는 녀석으로 극한값이 존재, 즉 수렴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수렴을 한다는 얘기라 그랬어. 얘도 뭐예요 지금? 베타란 녀석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두 녀석이 전부 다 수렴할 때 내가 증명은 못 해줬지만 그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한참 넘어가기 때문에 증명을 못 해줬지만 리미트 f 더하기 빼기 g는 알파 더하기 빼기 g, 베타 즉 리미트 f 따로 리미트 g 따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고요. 얘는 시그마에서는 곱하기는 성립하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기가 막히게 누구까지 성립한다? 두 녀석이 다 뭐 하면? 수렴을 한다면이야. 그럼 한 녀석은 수렴한데 한 녀석은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란 말을 못 써요. 성립은 뭐예요? 예외 없이 무조건 다 돼야 되는 건데 다 되는 경우는 수렴인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선 들으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실제 문제 풀 때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건데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연산을. 그럼 당연히 틀리는 거야. 당연히 틀리는 거야. 그걸 노리거든 선생님들이랑 문제들이. 알겠어요? 얘는 누구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는 거고 리미트 G분의 F란 녀석은 누가 된다? 베타분의 알파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누구라 그랬어요? 항상 말하지만 분모가 있네 하면 분모 베타가 누구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베타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 기존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새롭게 구하지 않고 기존 정보 알파 베타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들의 핵심이었어요. 그죠? 누구일 때? 수렴일 때야. 그럼 수렴 발산일 때는 어떻게 되는? 이 계산이 될 수 있다 없다? 계속 말하지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요번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fx가 또 하나 gx가 둘 다 연속이래요. 어디서 연속이니? x가 a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x가 a라는 점에서 fx는 fx 나름대로 좌우함이 같겠지. 별이라는 값이면 별이라는 값으로 다 같을 거야. 셋이. 그치? 좌우함이. gx도 어떻게 돼? 좌우함이 gx 나름대로 x가 a일 때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연속이란 말을 쓸 수 있잖아. 그치? 즉 둘 다 쌍으로 뭐한다? 쌍으로 연속일 때만 지금 앞으로 써주는 내용들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예요. 얘랑 지금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예요. 증명해달라고 하면 또 못해요. 이거보다 증명이 더 어려워요. 얘는. 알겠냐?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왜 이걸 배워야 돼 우리가? 이 논리랑 이 논리가 없으면 극한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수를 위해서 얘네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너네들을 좀 비하하자면 지금 너네가 극한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지만 너네들은 지금 극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덧셈, 뺄셈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극한에 대한 계산을 배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골 때리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f랑 g가 연속이면은 fx 더하기 gx라는 녀석도 연속이에요. 또 하나 fx 빼기 gx도 연속이야. 또 하나 fx 곱하기 gx도 연속이고요. 또 하나 자 fx를 gx로 나눠준 것도 연속이야. 어디서? x가 a라는 점에서. 그런데 얘 또 분모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따라서 뭐라고 써주면 돼 여기서? g 누구는? a는 누구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요거 하나만 써주면 끝나니 안 끝나니? 끝이 납니다. 왜 끝나요? 연속이죠. 연속인데 함수값이 0이 아니란 얘기는 극한값도 0이 아니래요. 왜? 연속이란 말이 있으면 좌우함이 같아야 돼. 함이 0이 아니면 좌우도 0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라서 요거 하나만 써줘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그러면 요거랑 또 하나 어떤 상수함수 곱하기 몇이다? f, x 또는 gx를 하더라도 누구예요? 얘네들은 연속이야. 지금 되게 중요한 걸 판박이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말고는 나는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fx는 연속인데 gx가 불연속이야. 그럼 얘네들은 각각 연속이 될까 불연속이 될까? 며느리도 몰라요. 알겠냐? 그럼 둘 다 불연속이면 둘 다 불연속이면 100% 불연속이죠? 아니야. 연속일 수도 있어. 대표적인 녀석이 이거야. fx가 x가 a일 때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이 1이고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gx는 좌극한이 1이고요.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이 1이다라고 합시다. 얘네 둘을 곱해버리면 누가 돼? 0, 0, 0이니까 야 f도 g도 불연속이지만 셋 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맞죠? 따라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요. f 더하기 g라는 녀석을 해주면 누가 돼요? 셋 다 0이 되는 거니까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몰라요. 이거는 직접 해봐야 하는 거야. 알겠냐? 하지만 두 마리가 전부 다 연속이래요? 아이씨, 또 왜 움직여? 오케이. 두 마리가 다 연속이래. 그럼 뭐다? 얘네들은 뒤도 돌아볼 거 없이 무조건 다 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그 얘네들은 문제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냥 산수할 때 하라는 얘기야.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x의 제곱 더하기 2x가 연속이니 물어보면은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연속함수예요 아니에요? 2차 함수니까. 연속함수죠. 2x도 연속함수인 거 맞죠? 그럼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이니? 연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야. 별거 없어. 이해가 되냐? 됐죠? 그럼 계속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최대 최소 정리. 자, 12번 잘 보세요. fx가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닫힌 구간 A, B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닫힌 구간이야. 그러니까 A랑 B가 포함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해보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 최소 정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잘 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야. 얘네는 지금 언제만 연속일 때만, 잘 봐. 아, 이거 설명을 안 했네. 이거 전에 다시 위에 거. 근데 얘네들이 왜 중요해요? 이걸 설명을 안 했어요. 얘네가 누구? 기존 정보. 얘네들은 누구야? F야 G야? 둘 다 아니야. F에다 G를 더했는데 F도 아니지, 그치? F에다 G를 더했는데 G도 아니죠. 왜? F가 있으니까. 따라서 새로운 함수 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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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X야 다. 그러면 새로운 함수 HX를 따질 때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이 뭐 한다? 원래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라는 게 이 문제 핵심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였고요. 됐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가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상하게 왜 연속인 조건이 나오나, 이제 이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봐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그래프가 선생님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서 끊기고요.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면 얘는 최대값이 얘고요. 최소값이 얘니까 최대 최소값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A에서 B까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불연속이 벌어진 거 맞죠? 불연속이 벌어졌지만 가장 큰 값은 얘가 되고 가장 작은 값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최대 최소값이 있잖아요. 나는 불연속일 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니네들이 꺼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연속일 때만 최대 최소값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불연속일 땐 또 뭐다? 최대 최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가 있고 최소도 있는 경우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경우는 난리가 난다고.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야. 근데 뭐 같다라고 칩시다. 그럼 최소값은 있는 거 맞지? 근데 내가 여기 지금 가장 꼭대기를 구멍을 땅뻥 뚫어놨어요. 그럼 얘는 불연속이 된 거 맞아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또 조심해야 될 건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값이야? 극한값이야? 함수값이야. 정확한 누구일 때 누군가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봐라. 너희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x가 3으로 갈 때 fx가 2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또 하나 f가 3일 때 2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 둘 다 똑같이 2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얘는 말이 등호지 등호가 아니야. x가 3으로 갈 때 어디로 간다? fx는 더럽게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얼마만큼? 거리가 거의 0인 상황만큼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즉 2가 아니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자식 새끼들이 또 죽고 걔네들의 자식들이 또 죽고 그게 끝이 없어요. 하는 동안 얘네들은 점점 2에 가까워져.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하지만 2에는 안다. 그냥 주구장창 가까워지는 거고요. 얘는 뭐다? 그냥 생 2란 얘기예요. 3일 때 정확하게 이 새끼는 2야. 얘는 2지만 2에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2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얘는 극한 값이고요. 얘는 함수 값이야. 얘네들 가지고 최대값을 따질 수 있어 없어? 따라서 없어요. 극한값은. 왜냐면 극한값이 2니까 최대값이 2다 개소리지. 왜? 2에 거의 2만큼 다가왔는데 이건 극한값이니까 뭐다? 얘보다 더 가까운 2가 있을까 없을까? 계속 생긴다는 얘기야. 왜? 얘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이 계속 움직여요. 어떻게? 가까워지게. 값이라는 건 하나 딱 정상태, 딱 멈춰진 상태에서 어떤 값이어야 되는데 극한값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여기 y값이 3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뭐 2라고 한다면 2에 가까이 가는 경우는 지금 누구다? 3에 더럽게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3은 다다를 수가 없잖아. 계속 3에 가까워지는 거야.
최대값은 누구다? 없어요. 얘는. 이해가 됐어? 따라서 불연속일 때는 최대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구나. 맞아? 그런데 반드시 존재하는 경우는 누구다? 연속이다란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의 너희들의 궁금증은 이걸 거예요. 선생님, 상수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잖아요. 얘 분명히 연속이고요. 얘 연속인 거 맞는데 얘는 최대 최소값이 같은 경우죠. 얘는 최대 최소값이 같은 경우야. 최대값이 누구야? 여기가 예를 들어 3이면 최대도 3이고요. 최소도 3인 경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안 나와. 알겠지? 야, 그럼 너네들 여기서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최대 최소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연속인 경우는 최대 최소값이 나오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체크해주면 되느냐?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최대 최소를 연속이래요. 구간 in 어디서? A하고 B 사이에서.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FA 값과 FB 값을 구해줍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찾아주세요. 왜? 얘네 둘도 누가 돼?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니까.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 그래프 그려. 아니면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 너무 루틴하다. 뭐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래. 됐어요? 그럼 뭘 따져주면 되니? 여기랑 여기를 찾아준 거 아니야? 그 다음 누구야? 요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미분까지 가면은 얘네들을 다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요 값이 최대가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요 값을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별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 산수야. 단순 산수야. 알겠죠? 그러면 사이값 정리는 무엇이냐? 사이값 정리는 이거예요. 자, fx가 자 갑니다. 여기 보세요. fx가 연속이래요. 이게 38선 얘기랑 똑같아요. fx가 연속인데 구간 어디서?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래요. 됐습니까? A와 B 구간 사이에서 연속인 거야. 그럴 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여기가 누구고? A고요. 여기가 누구다? B다.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라면, 자, 이 FA 값과 FB 값 사이에 어떤 C 값이 있대요. C 값이 있대. K라고 할까요? A, B는 X 값이니까 Y는 K라는 값이 있대요. 근데 이 K라는 값은 누구예요?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값이야. 알겠죠? 이 두 점 사이에 어떤 Y값 K가 있다면 요 K를, 요 그래프는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간다는 얘기야? 안 지나간다는 얘기야?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Y는 K라는 녀석, 즉 fx가 K가 되는 X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는 알파1, 여기는 지금 알파2, 알파3가 되겠죠. 근데 얘네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프를 안 그리면 얘네들이 지금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몇 개가 존재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자, FA가 1이고요. FB가 5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FX가 4인 녀석을 만족하는 이 X값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이렇게 보니까 쉽잖아. 얘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 1에서부터 5까지 갔다는 얘기잖아. 또는 거꾸로 얘가 6이고요. 얘가 2래요. 그렇더라도 fx는 4라는 녀석을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근데 얘만 봤을 때 얘가 지금 몇 번 지나간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면 얘가 지금 뭐 요런 식으로 갈지, 그래서 한 번 지나갈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지는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38선에서 내가 심적 갈등을 겪은 것처럼, 그지? 뭐 한다?
몇 번을 지나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나갔다라는 건 내가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예요. 누구일 때? 연속일 때. 그럼 선생님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연속이 아니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항상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게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겠지만 그 일이 항상 벌어져. 그치? 무슨 말이냐면 fx가 4인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2래요. 여기가 4라는 녀석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4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러면 b일 때는 요 값이고 a일 때는 요 값이 6이고요. 얘가 지금 2다라고 하지만 여기가 지금 누구다? 요 값이 지금 5에서 끊기고 여기가 지금 몇이다? 3에서 끊겼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4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야. 내 맘대로 조작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 이거는. 하지만 그쵸? 연속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한다란 얘기죠.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누굴까요?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을 구하라는 건 뭐예요? 방정식 개념이죠. 방정식은 누구라 그랬어? fx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일단은 무조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이야? 이 세상 모든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 식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적어도 2개 이상이잖아. 그치? 얘는 지금 식이 몇 개가 보여? 2개가 보여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게 무슨 소리냐? y는 누구? fx라는 녀석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죠? y는 누구다? 0이라는 상수함수가 있는 건데 얘가 공교롭게 y는 0이라는 직선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x축인 거야. 그럼 이 두 그래프의 연립방정식을 구하면은 해가 나오잖아. 그 해들이 누구다? 그래프상에서는 교점의 x좌표들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해를 구하는데 편하다. 그럼 해는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해를 구하기 위해선 잘 봐. 여기가 음수예요. 여기가 양수야. 시작할 때가 음수고 끝날 때가 양수야. 근데 fx가 연속이래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겠죠. 왜? 여기서 니네들이 한북 그리기를 하는데 요 x축을 만나지 않고 한번 지나가 봐. 불가능하죠. 반드시 뭐 이렇게라도 지나야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지나야 돼. 근데 몇 번 지나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38선은 넘어가야 돼. 이게 남쪽이고 양 이게 북쪽이다 라고 한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간다? 38선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냐? 내가 이렇게 하고 38선 예를 드니까 혁대로 쳐맞을 짓을 한 새끼가 하나 있었거든 옛날에. 서해바다 드리블 친 새끼가 있고요. 우린 그러지 말자. 알겠죠? 됐냐?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가봅시다. 지금 9번부터 20번까지 잽싸게 한번 해봐. 지우는 동안.